자, 반갑습니다. 7주차 3차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 나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파트에서 이제 적분을 많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정적분 파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를 계속해서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3차시 7주차 3차시에서 하게 되는 건 부정적분입니다. 자, 부정적분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정적분은 일단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미분 반대로 한 게 바로 부정적분을 구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한 예로 이 부정적분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부라는 인을 붙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자 x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예요? 3x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미분해서 3x 제곱이 나오는 게 x 세제곱뿐만 아니라 사실 뭡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더라도 3x 제곱이 되고요. x 세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도 3x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x 세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를 더한 거에다가 미분해 주게 되면 무조건 3x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반대로 계산한다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3x 제곱을 부정적분을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 x 세제곱인지 죄송합니다. x 세제곱인지 x 세제곱 플러스 1인지 x 세제곱 플러스 2인지 x 세제곱 플러스 1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상수 부분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형태니까 우리는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본 개념으로 우리는 뭐냐면 어떤 라지 fx라는 게 있어요. 라지 fx를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스몰 fx가 나와요. 이런 결과를 만족시켜 줬을 때에 미분하기 전에 있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스몰 fx,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이 함수의 바로 뭐다? 원시 함수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미분 기호였어요. 맞죠?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기호, x에 대해 미분한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적분한다는 기호도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적분 기호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적분 기호고, 그러니까 뭐 x에 대해 적분한다. 만약에 여기는 dx가 아니라 dy라면 y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인테그랄 dx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지금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바로 fx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인테그랄 fx dx. 그럼 이거를 해석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fx라는 식을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fx의 원시 함수를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결과값은 당연히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라지 fx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지금 예에서 보셨지만은 상수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c를 붙이게 되고 이 뭡니까? 이 c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적분상수. 적분상수라고 하고요. 이 원시 함수와 적분상수를 더한 요 형태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스몰 fx는 바로 뭐냐면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피적분 함수다 라고 일단은 용어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적분 변수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원시 함수를 찾아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그 미분 공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익혀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은 124페이지나 125페이지에 지금 걸쳐가지고 지금 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을 사실 뭡니까 미분할 때처럼 꼼꼼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124페이지랑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적분 공식들 있죠.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모양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보면은 하나만 조금 예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같이 좀 이제 쓰이게 되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124페이지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자 인테그랄 fx분의 f'x를 적분한 요런 형태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ln의 절대값 f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부정적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옆에 이제 미분 공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ln 절대값 fx의 미분 형태. 그러니까 미분 형태를 이렇게 표시 안 했네요. 다시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바로 뭐다? 자 어쨌든 뭡니까? ln에 지금 절대값 취해준 거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fx는 별반 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바로 뭐다? fx분의 f'x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분 공식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고 자, 이게 미분 이게 부정적분이었죠. 이게 부정적분이고 자 이게 미분인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공부를 하실 때 미분 공식부터 먼저 보세요. 미분 공식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적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보게 되면은 자 ln 절대값 fx를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 역연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다가 양변에 인테그랄을 취해주자라는 거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dx, 여기도 인테그랄 dx 이렇게 한번 취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분명히 뭡니까? 얘는 뭐가 돼요? ln 절대값 fx 얘 플러스 상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변은 뭐가 돼요? 인테그랄 fx분의 f'x의 dx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맞죠? 이 c 다시가 나오겠죠. c랑 c 다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c 다시를 우리가 넘기게 되면 뭡니까? 결국에는 적분 결과가 나오죠. fx 분의 f'x를 적분한 결과는 ln 절대값 fx에다가 자 사실상 c-c 다시인데 이걸 그냥 하나의 새로운 상수라고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적분상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24페이지랑 125페이지 나와 있는 그 표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미분입니다. 이 미분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정적분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적분은 일단은 여러분들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피적분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적분을 하기가 힘든 함수도 있고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거든요. 미분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적분은 안 되는 함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체계성을 하나하나씩 잡아갈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분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정리 3.1.1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뭐 기본 성질이요. 정리 3.1.1을 보시게 되면은 자 부정적분의 이제 기본 성질이죠. 선형성. 그러니까 뭐다? 상수배를 되어진 요런 함수를 적분해 주게 되면 상수배를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부정적분의 성질.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뭡니까? 더한 함수를 적분해 주게 되면 각각을 뭡니까? 적분해 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적분이 가지게 되는 선형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제가 자 그래서 예제 3.1.1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제가 세부적인 계산은 좀 많이 스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분을 보실 때 이게 적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1번에 보게 되면 인테그랄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dx입니다. 자 뭐냐면 각각이 있다는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미분해서 4x 제곱이 되고 4x 세제곱이 되고 미분해서 2x가 되는 함수를 찾아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적분해줘도 역시 다항함수가 되거든요. x를 그러니까 뭐지? 그죠?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적분을 해도 다항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뭡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x의 n제곱이잖아요. 우리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면 우리가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될 수 있는 함수가 뭐가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뭡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차수가 내려가잖아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역연산이니까 부정적분을 해준 원시함수 형태는 바로 이렇게 차수가 한 차수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이 곱해지잖아요. 앞에 n 플러스 1이 곱해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런 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 C 붙여주시는 건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의 계산 결과값은 반드시 적분상수 C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항함수를 쉽게 우리가 적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인테그랄, 자 2루트 x의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이거를 적분하는 건데 이거는 다항함수가 아니죠. 하지만 사실 뭡니까? 우리가 미분 공식들이 우리가 뭐예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은 n의 x의 n-1이 되는 요 미분 공식이 n이 꼭 자연수일 때만 성립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맞죠?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n이 실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다, 이거는 n이 실수일 때까지가 성립된다는 거죠.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2루트 x라든지 x분의 2라든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뭡니까? x분의 2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함수 자체를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뭡니까? x분의 1이 뭐였어요? 미분해서 x분의 1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미분해서 x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x분의 1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함수 뭡니까? lnx였죠. 맞나요? lnx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2의 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는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그냥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넣어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일단은 뭡니까? n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인데 그거 역수가 바로 앞에 곱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 결과 값이 3분의 4의 x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2 갖고 그대로 곱해지게 되겠죠.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 상수배가 되어지는 함수니까. 그 다음 x분의 1을 우리가 적분해 주게 되면 ln 절대값 x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준 이유도 다른 거 없습니다. ln은 우리가 정의가 되려면 반드시 진수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x의 조건 자체를 아예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분한 결과가 이제 로그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연 로그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그 진수 부분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자 2번도 했고 이제 1번도 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3번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코사인 x는 뭡니까? 코사인 x는 적분하면 사인 x가 되죠. 이게 지금 미분했을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적분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약간 돌고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각함수를 좀 여러분들 좀 부호가 안 헷갈리게끔
조금 공식을 좀 철저하게 외우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좀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4번. 자, 4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2x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약간 센스입니다. 센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수 형태는 대분수꼴로 좀 바꿔주면 계산이 좀 용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대분수꼴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1분의 얘는 2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2를 지금 줬다가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2를 지금 기본 테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뭐냐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자체가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미분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아크탄젠트 x였잖아요. 맞죠? 아크탄젠트 x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2x 마이너스의 2 아크탄젠트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제가 적분상수 C를 계속 안 쓰고 있었네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은 지금 뭐냐면 인테그랄 자 탄젠트 제곱 x dx입니다. 일단 이것만 보게 되면 뭐예요? 좀 굉장히 조금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삼각함수 형태인데 자 일단은 미분해서 탄젠트 제곱 x가 될 수 있는 함수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또 여러분들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세요. 3분의 1에 그러니까 당함수처럼 이렇게 적분을 하셔가지고 탄젠트 제곱 x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미분해주게 되면 탄젠트 제곱은 나오지만 거기서 탄젠트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뭡니까? 시컨드 제곱이니까 이런 형태로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걸 꼭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 탄젠트 제곱 x 그러니까 미분해서 탄젠트 제곱 x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이걸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식을 좀 적당히 적분하기 편한 함수로 조금 생각을 좀 한 차원 더 높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 이 탄젠트 제곱 x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맞습니까?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1이었으니까 맞죠? 요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시컨트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나오는 게 뭐였어요?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탄젠트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을 적분해 주게 되면 뭐가 된다? 탄젠트 x가 된다. 그 다음에 1을 적분해 주게 되면 뭡니까? 차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적분상도 c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삼각함수나 그런 초월 함수들에 대해서는 그 피적분 함수들의 그 모양을 조금 변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맞게? 뭐에 맞게? 적분하기 쉬운 함수에 맞게. 로그도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삼각함수거든요.
공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형태를 찾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각함수의 경우는 삼각함수의 경우가 아니라 삼각함수가 비적분함수로 올 경우 적분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형. 이 변형이라는 건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그 삼각함수 공식들 있죠? 그런 공식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보다 적분하기 쉬운 함수 형태로 조금 센스 있게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4번도 우리가 이 뭡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걸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한 형태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걸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여기서 접근하기 힘들겠죠.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뭡니까 삼각치환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요 파트를 뭡니까 삼각치환법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아크탄젠트 x를 미분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다라는 요 내용을 만약에 알고만 있다면 요렇게 바꾸어 가지고 좀 식을 조금 변형해서 쉽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연습이 많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제가 도와드린다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상 제가 좀 너무 조금 안 푸는 건 아닌가 몰라도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왜냐면 2의 x는 적분해도 2의 x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x분의 1은 적분해주게 되면 ln 절대값 x가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했던 거 또 하는 기분이라서 이건 좀 안 하고 좀 더 여러분들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하고 4번을 볼 건데요. 그 전에 3번 한번 보게 되면 3번은 지금 시컨트 제곱이랑 사인 x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시컨트 제곱 아까 제가 했잖아요. 뭡니까?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나오게 해줄 수 있는 함도 있었잖아요. 탄젠트 x. 그 다음에 미분해서 사인 x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2번 하면 4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탄젠트 x dx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사실 뭡니까? 자, 인테그랄. 자, 우리가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뭡니까? 얘를 fx라 생각하면 얘는 뭡니까? f 프라임 x죠. 그러니까 fx분의 f 프라임 x 꼴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 적분이 가능하죠? 바로 뭡니까? ln의 절대값 사인 ln의 절대값 사인 x의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ln 절대값 fx였으니까 됐습니까? 네, 요렇게 물론 이걸 사인 x분의 코사인 x로 바꿔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먼저 배우기 이전에 이제 뭡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시도록 하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탄젠트 x죠.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뭡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뭡니까?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고 이거 자체가 뭡니까? 바로 fx를 미분한 f 프라임 x가 될 거 아니에요? fx분의 f 프라임 x 꼴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바꾼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적분상수 c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분 구하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봤고, 이제 3.1.3을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라지 fx를 미분한 형태가 지금 2x고요. 그 다음에 라지 f0이 4입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라지 fx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라지 fx를 적분해 주게 되면 뭡니까? 결국에는 원시 함수가 나오겠죠. 하지만 적분 상수는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적분 상수를 뭘로써 결정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이 라지 f0의 값이 4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온전한 라지 fx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라지 fx를 구해주기 위해서 적분을 합니다. 라지 f 프라임 x를 적분해주게 되면 얘는 f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인테그랄 2x dx가 됩니다. 맞죠? 요걸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겠네. 자, 요렇게 적을게요. 자, 이거는 2x d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라지 fx거든요. 라지 fx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f0이 4이므로 f0을 계산해 보게 되면 c가 되고 이게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fx는 바로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네. 이거 비슷한 이제 연습 문제가 이제 128페이지의 2번 문제인데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 적분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원래라면 시험 치기 전에는 이제 수업을 원래 안 까는데 그래도 진도가 지금 좀 많이 급급한 관계로 일단은 오늘 이제 뭡니까 7주차 2차 시 강의까지는 시험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수업을 들어놓는 걸로 일단은 일정을 맞출 거고, 아니다. 예.
시험이 이제 그때 돼서는 거의 시험 다 끝날 때니까 예, 원래라면 이제 좀 그 날짜를 조금 이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더 이제 편하게 조금 강의 들으라고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연장시키려고 생각했었는데 7주차 3차 시강의하고 8주차 1차 시강의는 좀 시간을 더 연장시켜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때 되면 이제 시험이 얼추 다 끝날 거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일주일씩 시간을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8주차 1차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